정치는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을 읽어낸다. 뉴스가 쏟아진다. 그러나 그 속에서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 성찰하는 시민의 눈으로 우리는 정치의 숨겨진 맥을 짚어낸다. 함께 변화의 시작을. 김은선 TV와 함께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시는 분들 다 반가워요,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김은선 TV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특히 오늘 이재명 대표의 엄청난 빠른 행보,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으십니다. 예, 그래서 대성적 결단에 굉장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성적 결단을 환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무엇보다 또 국민의힘당의 오세훈 후보가, 여러분, 결국은 오세훈 후보가 대선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 아마도 명태균의 영향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석이 허가됨으로 거기에 인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심적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고, 저 나름대로는 한번 살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예. 저는 그렇게 살짝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도대체 이 흐름이 뭘 말해주는지 예, 헷갈릴 때가 많죠. 여러분 많으시지? 저도 그래요. 저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하나의 시민으로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제 마음속의 질문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엄청 많은 정보들이 막 넘쳐나고 있지만 막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특히 최근에 김문수 전 장관 이름이 여론과 정치 뉴스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국민의힘당 대선 후보 중 적합도 조사 꽤 높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꽤 높은 수치로 기록되는 걸 보고 제가 느낀 건 정말 단순한 숫자 이상의 뭐가, 이건 단순한 수치보다는 뭔가 이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굉장히. 예, 그래서 엄청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엄청 굉장히 숫자 이상의 그 어떤 의미가 있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왜 지금 이런 흐름이 생겨나는 걸까? 보수는 정말 지금 제 갈 길을 찾고 있는 걸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방송을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라는 건 뭐 결국 우리 삶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질문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김문수의 부상 떠올랐죠? 여러분, 민심의 방향인가 착시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민심의 방향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게 착시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민심의 방향인가 착시인가? 요즘 여론조사를 보면 여러분들 많이 여론조사를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김문수 전 지사가, 그리고 전 장관이 대선 적합도에서 꽤 높은 수치를 보인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당 내부에서 뭐 이재명 대표와의 적합도 조사는 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만 국민의힘당이라는 정당 내부에서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런데 그 수치 자체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인기의 문제가 아니다. 예. 뭐 ARS 방식의 여론조사 특성상, 예,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불리님, 안녕하세요. 예. ARS 방식 여론 특성상 뭐 특정 연령층이나 특히 고령 보수층의 목소리가 과잉 대표될 수 있다.
그런데도 그 정도 수치가 좀 나오는 거 뭔가 축적된 좀 심리가 있다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 그렇겠죠. 보수 진영 안에서 느껴지는 방향, 상실감이 그게 그 숫자에 좀 투영된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요. 예. 저는 뭐 풀뿌리 정치에 관심이 많고, 여러분, 저는 풀뿌리 정치에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풀뿌리 정치에, 중앙 정치도 있지만 저는 풀뿌리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한때 기초의원 출마도 해봤고, 예,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많은 지역 시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민심이라는 건 늘 말로 설명하기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 진짜 애매합니다. 예. 좀 공기처럼 느껴지는 건데 요즘 그 공기 속엔 좀 답답함, 또 막막함, 뭐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었어요. 제가 시민과 주민들 좀 만나보면요. 그래서 김문수 전 지사에 대한 반응은 어쩌면은 그런 감정을 좀, 또 그런 감정의 틈 속에서 흘러나오는 좀 회귀 본능 아닐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어떤 과거로 좀 돌아가고 싶은 무의식적인 움직임, 이를테면 힘들고 좀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에 특히 민생 경제가 좀 파탄이 나다 보니까 좀 강한 지도자, 원하는 심리, 과거 박정희 같은 스타일을 바라는 심리도 조금 엿보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참 슬픈 현실인데요.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정책 유지의 정치가 아닌 서로 대립과 갈등의 정치판이 만들어낸 기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수 저의 생각이거든요. 예,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지금 댓글 좀 볼게요. 오신 분들 계시면은. 금방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항상 감사드리고. 네, 어서오세요. 오늘 또 파이팅요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소스님, 김문수, 한덕수 둘 중에 한 명이 확정적이네요. 예. 결국은 여러분 오세훈은 중도 하차하는 거죠. 중도죠 뭐. 예, 대선에 좀 행보를 해왔는데 오늘 대선 출마 안 하겠다. 예,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뭐 우리 민주진보 진영은 뭐 이재명 대표를 주축으로 지금 조국 혁신당도 대승적 선택. 원래 공당은 후보를 내는 게 정당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특이한 사항. 확실한 민주진보 진영의 승리, 그리고 집권당으로서 한계가 있겠죠. 한계가 있지만 다음을 계약하면서 지금은 민주진보 진영의 단결된 힘으로 압도적 승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아마 옥중에 계시는 조국 대표님의 의중이기도 하고 조국 혁신당의 지도부와 많은 또 당원님들의 의견들이 융합된 대승적 결단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조국 혁신당의 대승적 결단에 환영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민주진보 진영은 또 이재명 대표님의 대선 행보가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고 관심을 확 땡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제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어 봅시다. 예. 저는 그래요, 여러분.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심의 방향인가 착시인가, 여러분 의견을 한번 댓글로 한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김문수의 부상, 이게 민심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착시 현상인가? 좀 여론에서 많이 좀 해자되고 있죠. 국민의힘당 올해 복귀죠. 뭐 김문수 장관이 복귀인데 오늘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한덕수도 한번 다음 방송에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권 아닌 여권이었던 국민의힘당 대선 주자 중 지금 1등으로 달리고 있는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전 경기지사 김문수 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소시민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좀 답답함, 막막함, 그 속에서 어떤 감정의 틈으로 흘러나온 회귀 본능, 돌아가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 알죠? 그런 거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시기에 특히 민생 경제가 좀 많이 어렵고 파탄이 났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처럼 좀 강한 지도자,
원하는 심리, 그런 스타일을 바라는 일부 극우적 성향의 보수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착시 현상, 일시적인 현상 같습니다. 아주 희귀한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좀 그런 좀 현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참 희한하다. 이 현상이 참 오묘하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건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좀 정책 위주의 정치가 아니라 서로 대립과 갈등의 정치판이 만들어낸 기현상이다. 이렇게 먼저 여러분 제 의견을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또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여러분 정강훈이라는 변수 여러분 종교와 정치의 위험한 동행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참 기이하고도 기이한 현상입니다. 참 논란이 많은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 단순한 목회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공식적으로는 사랑제일교회 제일사랑교회 뭐, 예, 정확한 게 사랑제일교회죠. 그래서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지만 정강훈 씨는 정치인인지 종교인인지 매우 헷갈리는 인물입니다. 정말 여러분 종교인이자 정치인 뭐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까? 어쨌든 뭐 정당을 만들었으니까 정치적 면에서는 정치인이라고 봐야겠죠. 여러분 세간에는 뭐 사회 분탕자라고도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예, 사회 분탕자다고 표현을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막 웃었는데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정강훈 씨와 일부 개신교 목사들의 집회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도대체 왜 정치가 교회 강단을 빌려야 하지? 여러분 우리는 왜 정치가 정강훈과 소년보와 뭐 일부 목사 예, 정치인들 그리고 그 특히 개신교 그 강단을 빌려야 할까요? 정치가 그죠? 매우 유감이에요. 정치는 공적인 공간인데 여러분 정치는 공적인 공간이잖아요. 예. 반면에 종교는 사적 양심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개인의 믿음이니까 개인의 종교니까 사적 영역인데 좀 양심의 문제고요. 이게 뒤섞이면 정치는 성과 악의 싸움처럼 흘러가요. 매우 위험합니다. 예, 이 점을 특히 교인들이 잘 깨우쳐야 될 겁니다. 예, 저희 생각입니다. 좀 이 지점에서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치는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하지만 선민의식으로 여러분 사람을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개인의 정치 성향과 판단의 오류, 잘못된 정치 신념을 거짓말과 종교의 힘을 빌려서 신도들을 거리로 내몰고 종교적 믿음을 악용하여 일부 청년과 학생들을 이용해서 마치 대한민국 청년들인 양 대한민국 대학의 입장인 마냥 이용하고 선동하는 모습이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우려와 염려가 되는 것도 저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종교가 종교인으로서의 사적 공간에서의 양심의 문제인데 공적 공간 즉 정치에 들어와서 본인들의 어떤 행보가 오류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정치적 신념에 또 개인적 이득에 의해 거짓으로 포장된 선동으로 사회적 혼란을 주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매우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정강훈이라는 인물 그리고 김문수라는 인물 이 두 사람은 과거 함께 정치 집회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종교와 정치인의 위험한 동행 김문수와 정강훈의 동행이라고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개나 소나 목사 안수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목사라는 인간들 어쩜 욕을 잘하는지 조폭 같다고 우리 이선빈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네요. 참 여러분들은 정강훈 같은 사람이 종교의 힘을 빌려서
사회 문제를 파생시키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좀 예방할 수 있는 예방법을, 그 예방법은 없는 것인지 좀 알려주세요. 과연 뭐 정강훈을 그냥 구속시키면 과연 끝일까요? 여러분 의견 부탁드립니다. 진짜 진지하게. 예. 그런 사람과 함께 해온 김문수, 이런 거구적 활동의 문제도 있지만 그 부분만 문제가 아니라 김문수의 역사 인식에도 매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김문수의 역사 인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에. 예. 김문수의 역사 인식 중 한번 의견들, 여러분 정강훈 같은 사람 금방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문제를 좀 파생시키는 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한번 주시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러분들 일단 한번 댓글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정강훈 씨, 손현보 씨, 김문수 씨 같은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들 꼭 댓글로 어떤 이야기든 간에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려요. 제가 헷갈립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시민이고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예. 김문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김문수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예. 그래서 김문수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김문수를 제가 한번 논평 한번 해드릴 테니까 방송 내용을 우리 김문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고 물으신 분은 끝까지 시청하시고 김문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스스로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그런 방송이 되길 원합니다. 예, 악의적인 댓글은 사양하고요.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예. 우리 대한민국의 갈라치기 선수는 좌파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좌파들로 매도해서 좌판이 우판이 따지시는 대영님, 그리고 많은 극우적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갈라치기 선수들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의 방송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문수의 역사인식,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고 김문수의 역사인식에 문제와 오류가 많다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특히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많아요. 많이 많아요. 하지만 대표적인 거, 김구호 선생님에 대한 논란의 본질부터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죠. 김문수 전 지사의 김구호 선생 발언, 그 관련 발언 여러분들 다들 들으셨죠? 김구호 선생은 중국 국적이다. 중국 국적이었다. 라는 김문수의 발언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어디에도, 그 어떤 기록에도 김구호 선생님의 국적이 중국이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역사학자들은 모두가 말합니다. 김문수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이라고요. 근데요, 진짜 문제는 그 말을 꺼내는 의도가 무엇인가? 저는 그 의도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역사 의식이야. 그 사람의 잘못된 역사관이지만 그것을 꺼내는 의도와 저희가 뭔가, 왜 하필 김구호 선생님인가? 그 발언이 겨누는 건 단순한 역사 인물이 아니라 민족 통합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김구호 선생님은 잘 아시죠? 백범 김구호 선생님은 좌우를 아울렀고 항일 무장투쟁을 이끌었고 친일파를 청산하려 했던 인물입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인물을 폄훼하는 건 결국 보수가 스스로의 도덕성과 정통성을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극우적 성향과 국민의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김문수의 역사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김구호 선생님, 백범 김구호 독립운동가 김구호 선생님을 중국 국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역사 어떤 기록에도 역사학자들은 매우 잘못된 발언이고 매우 잘못된 행위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친일파를 청산하려 했던
정말 독립투사 항일무장투쟁을 이끌었고 정말 우리의 그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민족 통합의 상징인 김구 선생님을 여러분 중국 국적이었다. 백번 김구 선생님은요 대한민국 독립운동에 있어서 상징적 인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임시정부 초대 주석을 지내셨고요. 예. 아마 백번 김구 선생님과 독립투사 열사님들 그리고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한 많은 민족 독립투사 이 열사님들이 이 독립투사님들이 아니었다면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편하게 이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난 김문수 씨에게 대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이죠. 백번 김구 선생님과 독립투사와 독립열사님들이 또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했던 독립운동가님들이 아니었다면은 지금 김문수 씨가 대한민국의 국민의힘당의 대선주자로 또 국민의힘당의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고 또 대한민국의 경기지사와 국회의원과 또 국무위원으로 지금의 현재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대묻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는 정체를 당신은 무엇입니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시죠? 아닙니까? 이 김문수의 잘못된 역사인식과 독립투사님들의 이 독립투사 열사님들에 대한 모욕적 발언 넘지 말아야 될 강을 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김구 선생은 중국 국적이었다는 발언 그러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김문수는 대통령 후보 자격이 그 자격조차도 없는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시면 여러분들 동의해 주시고 또 구독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면서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탄핵 인용되고 결국은 근 일주일 만에 버티고 뭐 때문에 그런 늦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11시에 퇴근하겠다고 했는데 어기고 오늘 오후 5시경 결국은 그 퇴근 시간에 그 복잡한 서울 거리를 마치 개선 장군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뭐 개선 장군 마냥 또 일부 거구적 성향의 보수 인사들을 또 자기를 응원해 줬던 지지자들에게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또 분란을 부추기면서 여러분 대통령 같지 않은 대통령이었다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가 오늘은 본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윤석열 탄핵 이후에 여러분 보수 정치의 재편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봐야겠죠. 윤석열 파면 그리고 조기 대선 전국 지금 보수 정치는 완전히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중대한 시기에 극우 세력이 이 중대한 시기에 그 중심에 서려고 한다면은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중대한 시기에 극우 세력이 그 중심에 서려고 한다면은 저는 겁이 납니다. 오늘 오세훈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은 뭐 유승민, 원희룡 뭐 이런 인물들도 있습니다. 또 원희룡 같은 경우도 대선을 불출마했습니다. 윤석열 파면에는 나의 책임도 있다. 많아요. 그래서 불출마했습니다. 당연한 결정입니다. 당연한 결정입니다. 여러분. 오세훈도 당연한 결정입니다. 제대로 된 보수의 대안이라고 그 사람들도 보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과 유승민 그리고 유승민도 깔딱깔딱합니다. 그리고 원희룡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도 이 제대로 된 보수의 대안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계속 과거의 유령과 싸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보수들은 지금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과거의 유령들과 끝없이 싸울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수의 완전한 재개편이 필요하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확실한 개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대로는 대한민국이 보수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저의 개인적 판단입니다. 보수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복원이 아니라 좀 창조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의 생각에는. 낡은 인물, 낡은 언어,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흐름은 너무 익숙한 것만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인물도 언어도 그들의 프레임도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수의 방향 과연 누구에게 맡기고 싶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질문을 많이 하고 싶어요. 저도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좀 제 생각으로는 현재 국민의힘 당은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여집니다. 누차 얘기 드립니다만 무엇보다 윤석열의 헌정 파괴 행위에 동조하고 거기에 동의한 국민의힘 당은 당연히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지금은 조금 불가능하겠죠. 지금은.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 중에 어떤 인물들이 국힘당을 다시 건강한 보수의 정당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적합한 인물일까요? 김상욱, 조경태 이런 인물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 또 댓글 부탁드리고요. 쭉 설명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께 질문 던졌습니다. 김우선이. 지금 이 정치 흐름이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나누어 보도록 합시다. 극우 정치의 무서운 점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정치 문법을 깨트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합리적 토론이 사라지고 감정의 소용돌이만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김문수, 나경원, 윤상현, 권영세, 권성동 등등등 그리고 정강훈과 같은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가를 구원해야 한다는 거짓으로 자기들의 정치적 그리고 개인의 권력욕이 앞선다는 것. 이들의 공통점 아닙니까 여러분? 금방 나열했던 그 이외에 국민의힘당의 많은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김문수, 나경원, 윤상현, 권영세, 권성동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되겠죠. 정강훈. 국민의힘당은 아니지만 함께 하니까 이런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다 외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구해야 된다. 본인들이 헌정을 파괴한 내란 속에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을 지지하고 응원하면서 비호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을 구해야 된다. 그것도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현 대한민국 차기 대선주자 부동의 1위를 바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5당을 전부 적으로 돌렸습니다. 국민의힘당은요. 윤석열은요. 이런 자들이 개인의 권력욕이 앞서는 거 자기의 정치적 권력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정치 신념으로 진영의 대입을 부추기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을 적으로 만드는 태도, 혐오와 공포를 도구로 쓰는 방식, 이런 흐름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정치라는 공동체, 또 정치라는 공동체적 상상력 뭐 이런 것들을 다 잃게 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되 최소한의 공통 언어를 나누는 사회. 우리가 지금 최소한의 공통 언어를 하는 것이 무엇이 돼야 되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의 안전, 그리고 삶의 질이 좋아지고 무엇보다는 대한민국의 헌정이 바로 서는 것.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의 기조 위에 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바로 국민이 주인이라는,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그게 바로 민주주의. 민주가 뭡니까 여러분? 국가의 주인이 국민인 것. 바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라는 걸 인정했을 때,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지 않고 갔을 때, 그게 진정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현실로 실현되는 거고, 모든 주권이 살아날 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런데 헌정을 파괴한 자, 공허하고
비호하는 세력, 그리고 그 사람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 이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들, 그런 말들, 과연 그게 공통된 언어입니까? 대한민국 헌정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 우리가 주인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을, 대한민국의 주체를, 그 생명을 위하려 했고 민생을 파탄낸 자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명백히 처벌해야 된다. 대통령이 아무리 통치행위라도, 아무리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더라도 대한민국 헌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언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통된 언어를 나누는 사회, 그게 무너지면요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예. 보수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보수란 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전통이 있고요, 절제가 있고요, 균형이 있고요, 준법이 있습니다. 이 같은 중요한 가치가 바로 보수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보수를 좋아합니다. 진보를 또 좋아하고요. 그래서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를 꿈꿉니다. 하지만요, 지금의 보수는요, 본래의 얼굴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극단적 진영 대결, 거짓 내란 선동, 정치가 종교적 광신으로 오염되어 변한 지가 오래입니다, 여러분. 이건 보수가 아닙니다. 이건 분열의 정치고 미친 정치입니다, 여러분. 진보든 보수든 상식이 중심이 되는 정치, 그걸 회복하는 게 지금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 국민의힘당을 지지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의 생각과 공감대를 이루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권 교체의 시작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쭉 큰 맥락에서 오늘 이야기를 먼저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세부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김문수 전 장관이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댓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예. 나라를 온통 폐허로 만든 내란수기 윤석열을 아직도 지지 옹호하는 극우 지지자들은 이만 가라, 이렇게 해주셨고요. 김문수 장관 욕하고 할 때가 아니라 뭔데, 욕하면 어떤 얘기를 하면 제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욕을 한다고 생각해요. 욕을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왜 욕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치가 국민들이 양대립의 구도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무슨 얘기만 하면 이재명 왜 재판 안 받나, 다 거짓말이에요. 재판 잘 받습니다. 그리고 왜 욕하노,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한심하죠. 답답합니다, 여러분. 정강훈 씨,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씨는 극우 집회라고 하죠. 그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19 전화 논란도 있습니다. 관등 설명대라.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소방관 2명을 전보 조치시키는 일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코로나 질병, 코로나19 여러분들 방역 수칙을 어기갖고 최종 벌금 250만 원 맞았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여러분, 경기도지사 재선한 사람이 국회의원 3선이죠. 나 국회의원 3번 한 사람이야 하고 경찰과 코로나 때문에 그 지하철 안에서 언쟁을 벌이고 나 국회의원 3번 한 사람이야, 나 김문수야, 그래갖고 난리가 난 적도 있고요.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 경기도지사인데 당신 나 경기도지사라고. 그런데 장난 전화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 관등 성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장난 전화인 걸로 알고 끊었거든. 바로 그 사람들을 전보 조치시켰습니다. 그래서 억수로 논란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19 광역 수칙법에 따라
정강훈 목사와 함께 집회를 주도하고 그 집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광역법을 어기갖고 방역법을 최종 250만 원의 벌금을 확정지었던 김문수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선 주자로서 최소한은 질병법 같은 거는 어기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욕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그 거구적 성향의 정강욱과 함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서 되겠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내 기억을 한번 되살려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 김문수 지사가 남양주 소방서에 전화를 걸은 거예요. 여러분 관등 성명을 요구했죠. 군대입니까? 에? 이거 소방관이 장난 전화로 오인했거든요. 누가 그런 식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 소방관을 전보 조치했습니다. 예. 여론의 비판이 빗받치자 1차로 그 사람들을 복귀 조치시켰죠. 예. 바로 이 장면은요. 권위주의 정치의 완전히 일면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장면입니다. 여러분. 전화로 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일 그 뒤에 전보 조치시키고 여론이 빗발치자 다시 복귀시키는 그 형태 그리고 관등 성명을 요구하는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바로 남양주 소방서 그 전화 사건은요. 김문수의 권위주의 그리고 김문수의 권위주의 정치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에 대한 중국 국적 논란 완전 왜곡 논란이죠 이거. 예? 김구 선생이 중국 국적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우리의 선조는 전부 일본 국적이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거 말이 되냐고요. 이게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한번 보수님들부터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 그리고 여러분들 참 이 사람 역사의식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어디서부터? 이승만으로부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은 어디서부터입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은 어디서부터인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견 한번 달아주세요. 대한민국 건국은요. 저는 대한민국 건국을 임시정부로 봅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승만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이라 부르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예.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1919년 여러분 임시정부 1948년이냐 1919년도냐 여러분들 두 개 중에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선택이 아니라 어떤 것이 팩트입니까?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그 정통을 승계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 적통을 승계한다. 계승한다. 부정하는 겁니다. 김문수는 이 대통령 하겠습니까? 이 대통령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해야겠습니까? 이거 이 사람이 와 위험하죠. 네? 그리고 노동부 장관으로 있으면서도 국무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정치적 발언 여러분 국무위원의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예, 찾아볼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1919년도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로부터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은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그 적통을 승계한다.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살아있는 거죠. 저들이 말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적통과 전통성을 무시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우리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일본의 속국이었고 일본의 지배를
그냥 식민지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로 끝까지 항일 투쟁을 이어왔다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역사관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되겠습니까? 이거 대통령 돼야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당에 국민의힘 당에서 지지율 1등인 김문수 씨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지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보수의 위치는 어떤지를 저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여러분들께 쭉 설명드렸습니다.